오후 1시 마켓뉴스 나우 이동재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하면서 시장에는 활기가 가득했었는데요. 한미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현재 지수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우리 시장 현재 시간 양지수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0.05% 오르면서 0.05% 오르고 코스닥은 보합권에 머물면서 현재 86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양지수 모두 하락 출발했습니다. 숨고르기를 하면서 약세를 보였지만 코스피는 이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3,794포인트 선까지 달성했는데 이후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장중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현재는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코스피는 외국인이 홀로 지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2천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각각 1,500억과 630억가량 팔자세 보여줍니다.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300억 원 넘게, 기관도 400억 원 가까이 순매도 보여주고 개인만이 지수 방어해내고 있습니다. 환율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미 투자 협상이라는 빅 이벤트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만큼 환율은 관망세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0.4% 오르면서 1,42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HD현대 정기선 수석 부회장이 회장에 오르면서 HD현대가 오노경영 체제로 복귀합니다. HD현대는 오늘 오전 권오갑 회장이 내년 3월 주주총회를 끝으로 사임하고 이후 정몽준 이사장의 장남이자 현대가 3세인 정기선 수석 부회장이 회장으로 취임하는 사장단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HD현대를 이끌었던 권오갑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되고 HD현대 새 대표이사에는 조영철 부회장이 내정됐으며 정기선 회장과 함께 공동 대표이사로 HD현대를 이끌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HD현대 측은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의 합병을 앞둔 상황에서 조직의 혼선을 줄이고 합병에 따른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사장단 인사를 예년보다 빠른 시기에 단행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시간 HD현대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HD현대 이번 소식을 기점으로 4% 이상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현재 시간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면서 1.56% 오른 16만 2,500원 선 지나갑니다. 현대건설이 이번 3분기에 어닝 쇼크를 기록할 것이란 증권가의 분석에 주가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의 3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고 4분기 실적까지 부진할 것이란 증권가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현대건설의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을 전년 동기 대비 59.9% 감소한 458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시장 컨센서스인 2,034억 원을 크게 밑도는 수준입니다. 메리츠증권은 현대엔지니어링이 폴란드 석화 플랜트 현장에서 1,700억 원의 본드콜을 요구받아 판관비가 상승하고 지난해 4분기에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중동 플랜트 현장에서의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반영도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실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도 예상 대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시간 현대건설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건설 현재 시간 7.84% 하락하면서 56,400원 선 지나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인적 분할안이 임시 주주총회에서 가결되면서 위탁 생산 사업과 복제약 사업이 분할됩니다. 이번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투자 부문이 분할돼 신생법인인 삼성에피스홀딩스가 설립될 예정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존속법인으로서 기존의 위탁개발 생산 사업을 유지하고 삼성에피스홀딩스는 순수 지주회사로 복제약 사업을 진행하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100% 승계하며 자회사 관리 및 신규 투자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존 주주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과 삼성에피스홀딩스의 주식을 약 0.65대 0.35대의 비율로 교부받게 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거래는 이달 30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정지되며 내달 24일 삼성에피스홀딩스가 신설되며 재상장될 예정입니다. 현재 시간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재 시간 1.59% 하락하면서 111만 6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반도체와 2차 전지를 중심으로 미증시 하락의 악재 속에서도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만 한미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급등락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양한 재료로 혼잡한 시장 상황 속에서 대처 전략까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알아보시죠. 자, 오후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시장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하는 모습을 나타내줬죠. 자, 미국 시장이 간밤에 흔들렸습니다. 좋지 않은 이 이슈들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오늘도 코스피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 그만큼 우리 시장이 강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하지만 또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늘 만족스럽지 않으실 겁니다. 지수가 올라가고는 있지만 하락하는 종목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훨씬 더 많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포트에는 올라가는 종목보다 떨어지는 종목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인데, 자, 역시 시장이 우리가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은 역시 대형주 장세라는 거죠. 대형주를 저희가 잘 싼 걸 미리 들고 있어야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기업들 또 대형주들이 어떻게 전략을 짜고 있는지를 잘 파악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앵커 브리핑은 HD 현대그룹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뉴스에서도 보셨지만 정기선 이제 새로운 회장이 HD 현대그룹을 이끌게 됩니다.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 시장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HD 현대그룹의 새로운 이야기 뉴스가 나왔는데요. 자, 지금 이 정몽준 전 명예회장의 아들이죠. 정기선 이제 회장이 HD 현대 회장으로 승진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 사진에 보이는 인물인데 보시면 약간 느낌이 오시죠? 할아버지를 좀 많이 닮았습니다. 정기선 회장이 이제 HD 현대를 이끌게 되는데 나이가 만 43세입니다. 저랑 동갑이에요. 82년생 동갑이고 연세대 경제학과를 나왔고 ROTC 43기입니다. 제가 또 ROTC 출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이 훈련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듣고 했습니다. 근데 학교를 다닐 때도 이 재벌의 손자, 아들이지만 굉장히 검소하고 또 털털하고 소박하다라는 그런 평들을 많이 하면서 좋은 평들을 많이 들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자, 스탠포드 MBA를 졸업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2009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현대중공업에 입사를 해서 재무팀 밑단에서부터 일을 차곡차곡 쌓아 올라왔습니다. 자, HD 현대 경영지원 실장도 역임했고 HD 현대중공업 선박영업 대표도 역임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HD 현대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면서 부회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전격적으로 정기선 회장을 이제 승진시켜서 HD 현대의 앞으로의 방향성을 키를 잡게 됐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HD 현대가 이제는 다시 정몽준 명예회장, 이 정씨 일가의 체제로 다시 돌입하게 됐습니다. 물론 2022년부터 정기선 회장이 앞으로 승계를 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HD 현대 정몽준 명예회장의 지분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 정기선 회장의 지분이 그다음으로 6%대로 그다음으로 많습니다. 작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정기선 회장이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지분을 늘려가면서 이게 수순이구나. 앞으로 다음 경영을 하게 되는 수순을 밟고 있구나라고 예상은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HD 현대 마린 솔루션을 상장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것을 지렛대로 삼아서 HD 현대의 지분을 확보하고 그러면서 본격적인 경영권을 승계받으면서 앞으로의 경영을 이어갈 것이다 라는 예상들은 많이 했었는데 그게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오늘 결정이 났고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가장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자, 정기선 회장은 사실 한
2022년 뭐 승계를 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능력은 굉장히 출중하다라고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좋은 이야기들이 많았죠. HD 현대의 여러분들 재계 순위가 지금 8위까지 안착이 됐습니다. 이 시가총액도 주식 시장에서도 시가총액 HD 그룹 현대의 시총 그룹의 시총이 굉장히 커졌죠. HD 현대 중공업도 잘 가고 HD 현대 일렉트릭도 잘 가고 HD 현대 지주사 자체도 주가가 잘 가고 있고요. 여러 것들 확인을 해봤을 때 몸집 불리기에도 성공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메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과 정유, 건설기계 이쪽 분야를 친환경으로 좀 빠르게 전환을 하면서 수익성을 높였다라는 그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수소나 AI 디지털 혁신 아니면 로봇과 관련된 이런 신사업도 역시 추진을 하고 뭐 작년이나 올해 마이크로소프트나 팔란티어와도 협업을 하면서 이런 신사업 쪽으로의 방향도 개척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평가들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기선 회장이 앞으로 또 보여줘야 할 두 가지 큰 과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조선이죠. 이제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합병 시너지로 미국의 마스가 프로젝트를 어느 정도 수주해 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서 또 수익성을 얼마나 올릴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과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정기선 회장에 취임을 하면서 HD 현대 사이트 솔루션의 공동대표도 맡게 됐습니다. 자, 이 회사는 건설기계 쪽 관련된 회사인데 두산 인프라코어를 HD그룹이 인수를 하면서 건설기계 쪽에 시너지를 내려고 했었는데 최근에 이 건설기계 쪽이 약간 별로 실적이 그다지 좋지가 않으면서 이것이 또 하나의 과제가 됩니다. 건설기계 사업도 과연 정기성 회장이 살려낼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정기성 회장의 행보가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초점을 맞추면서 HD 현대그룹이 더 성장하고 우상향할 수 있을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요. 자, 뭐 정기선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입니다. 하나의 부회장. 이제 공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오너 3세죠, 이제. 이 창업주, 그다음에 김승현 회장, 그다음 김동관 부회장,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역시 정주영 회장, 정몽준 명예회장, 그다음 정기선 회장. 둘 다 40대입니다. 83년생, 82년생, 40대 총수. 오너 3세 시대가 대기업의 이제 우리 시대에도 열렸습니다. 과연 이 인물들이 우리 기업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가 워싱턴에서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한국 외환시장 안정 공조를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3,500억 달러 선불 투자 요구는 미국 측의 이해로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구 부총리는 원화가 너무 떨어지면 미국도 손해라며 미국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협력할 뜻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는 또 스와프는 많고 저금의 문제가 아니라 외환 수요에 맞는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통상협상은 레오트닉 상무장관과 김정관 장관이 주도하며 그 결과에 따라 통화 스와프 규모도 달라질 전망이다. 한국이 선불 대신 최대 10년간 분할에 투자하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자, 돈 되는 섹터앤 테마로 바로 종목까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돈 되는 섹터앤 테마는 독립리서치 P&G의 손창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돈 되는 섹터 테마를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한데, 자, 첫 번째 손창현 팀장이 고른 돈 되는 섹터앤 테마 첫 번째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줄기세포 관련된 섹터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 굉장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나라에서 줄기세포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게 황우석 박사 이야기 나오면서 그때 줄기세포가 굉장히 이슈가 됐다가 그 뒤로 뭔가 이제 좋지 않은 식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 뒤로 줄기세포는 우리가 뭔가 약간은 뭐 금기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사회에서 받아들여졌는데 이게 또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습니다. 손창현 팀장님, 자,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 줄기세포 쪽과 관련해서 조금은 전향적인 입장을 제시했더라고요. 일단 뭐 어제죠. 어제 2차 핵심 규제 관련된 합리화 전략 회의에서 일단 규제를 좀 더 완화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2월에 결국에 이제 첨생법이라고 해서 네. 기존에 아시다시피 다양한 그런 안전성이 확보가 된 그런 재생의료 관련돼서는 중대, 희귀, 난치 관련돼서는 선 조치한 다음에 후 결제할 수 있게끔 바로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치료 범위가 너무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거를 좀 난치 질환에서 어떻게 보면 만성 통증이나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 쪽으로 확대를 하겠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어서 이미 2월에 진행된 첨단 재생법에 대한 발전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최근에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석유화학 관련된 종목들, 뭐 롯데케미칼이랄지 LG화학 그리고 대환유화 이런 종목들도 상승을 하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진 종목들에 대한 낙수 효과, 이제 시장에 대한 낙수 효과를 고스란히 좀 얹어간다라고 좀 보면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은 그렇다라고 하면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어서 좀 관심을 갖자라는 이유로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뭐 줄기세포 정부 이제 이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또 지금 정부가 대통령 이야기가 나오면 바로 빠르게 실행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줄기세포 관련해서 정부 규제가 좀 완화될 수 있다. 뭐 뉴스나 뭐 언론에서 보이면 우리나라에서도 줄기세포 치료를 받고 싶은데 못 받으시는 분들이 뭐 일본에 가서 원정 치료 받고 막 이런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규제가 풀리게 되고 그런 주식 투자 상황으로 봤을 때는 또 굉장히 소외되어 있었고 주가도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 저희가 그럼 좋은 종목을 좀 골라봐야 될 텐데요. 자, 줄기세포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떤 종목을 봐야 되나요? 하도 오래전에 봐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일단 오늘은 이제 그 글로벌적으로 골관절염 치료제 관련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메디포스트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뭐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골관절염 치료제를 판매를 하고 있는 카티스템이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이게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일본 쪽으로 계속 이제 판매를 좀 넓혀가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품목 허가를 획득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미 뭐 사모펀드 쪽으로 2천억 이상을 투자를 받으면서 이 관련된 임상 3상을 미국 쪽에서 좀 강력하게 진행을 하기 위한 투자금도 지원을 받았다라는 의미에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강스텐 바이오텍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역시나 이제 골관절염 치료제 오스카라고 하는 그런 약품을 이 관련된 라이센스를 이미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를 진행을 했고요. 유영제약이라고 하는 곳과 진행을 했다. 그래서 내년 4월 말이나 일의 일상 종료가 만료가 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상을 바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메디포스트와 강스텐 바이오텍은 골관절염 치료제 관련된 이슈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줄기세포 치료 받으시는 분들 골관절염 관련해서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에 많으니까 일단은 첫 두 종목으로
메디포스트와 강스텐 바이오텍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탑픽 종목을 좀 하나 골라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을 알프로 줄기세포 관련해서 꾸준히 좀 지켜볼까요? 파미셀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파미셀? 이 회사는 이제 줄기세포 거의 1세대 기업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줄기세포로만 알려져 있는 기업인데 동사가 이제 거의 AI 관련된 소재 기업으로 탈바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재는 어떤 소재냐? 두산전자의 독점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동박 적층판에 대한 핵심 소재, 전율 전자 소재라고 하는 제품을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벌써 매출이 한 34억에서 올해 뭐 166억까지 2분기 때 상승을 하고 있는 네.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른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들은 실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 하지만 동사는 줄기세포 관련된 레퍼런스 라인업도 있고, 그리고 전자 소재 관련된 라인업도 이제 같이 부모를 하고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올해 상당히 좀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억을 들여서 이미 관련된 소재 쪽에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완성이 된다라고 보면 또 투자 재료 관련돼서는 좀 더 붐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13,210원인데 13,000원대까지 분할적으로 접근 가능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앞선 고점 다 돌파를 해서 한 15,000원 이상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손절가는 11,9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관계사죠. 이 동박 적층판을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두산이 급등을 하고 있어서 같이 연계가 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것도 배경이 중에 하나다라고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파미셀을 탑픽으로 골라주셨어요. 이 줄기세포 관련해서도 뭐 역사나 이 업력이 오래됐지만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두산과 또 엮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반도체, 뭐 AI 이쪽에서도 모멘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가격 전략 저희가 제시해드린 대로 한번 잘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줄기세포 관련된 섹터를 확인해 봤고요. 자, 다음 손창현 팀장이 고른 두 번째 돈 되는 섹터 앤 테마는 무엇인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의 사진이 나오네요.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오늘 또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겠다라는 도전을 다시 한번 하고 있는데, 자, 팀장님 이번에는 될까요? 사실 이걸 따지고 보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선거할 때 작년 이맘때부터 계속 전쟁 그렇죠. 끝낸다라고 했는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는 좀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유는 일단 러시아가 규제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그렇게 원활하게 좀 잘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엔 러시아가 경제 관련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이 관련된 부분을 좀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하마스가 휴전 단계로 좀 진입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 기대감이 러우 전쟁까지도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종전이 된다라고 보면 이제 세계은행에서 얘기를 하기론 10년간 120조 주택 건설만 하는데 120조 이상이 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만약에 재건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어서 이번엔 한번 좀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기대 때문에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진짜 오랜만에 들썩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뉴스가 더 부각되기 전에 어떤 종목들을 좀 살펴봐야 될까요? 일단 뭐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고 우크라이나 쪽에 실질적으로 뭔가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 네. 제가 봤을 땐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TYM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예전에 이제 동양물산이라고 하는 이 농기계 건설 장비를 주로 만드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부 쪽에 이미 농기계 지원 협력을 계속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재건에 필요한 식량 자급 자족을 위한 그런 농기계가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전진건설 로봇인데 이 회사는 뭐 콘크리트 펌프카를 만들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건물을 지을 때 이 커다란 펌프를
콘크리트를 펌프로 쏴서 이렇게 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매출 비중이 해외 시장의 70%에 이미 도달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전 세계 약 70개국에 이미 진출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부분이 다시 부각이 된다, 동사의 펌프카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쟁건설 로봇과 TYM 두 종목을 일단은 골라주셨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진짜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의문도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수혜를 받으면서 심리적으로 좀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팀장님이 꼽으시는 우크라이나 재건주 탑픽도 하나 제시를 해주실까요? 이미 이제 글로벌적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있는 두산밥켓 한번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북미 쪽과 유럽 시장의 뭐 재고 감축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정상 수준으로 일단 실적 자체가 좀 돌아설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졌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산 로보틱스와 원래는 두산 밥켓에 대한 합병이 진행이 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철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이제 투자 심리가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동사 다양한 중소 장비 관련된 레퍼런스를 이미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주택 건설이라든지 도로 장비, 인프라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동사의 장비가 무조건 필요하다. 어떤 것이든지 그런 점에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격 전략은 지금 59,000원인데요. 뭐 58,000원까지 분할적으로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7만 원 정도까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앞선 고점을 완전하게 돌파는 하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지만 7만 원 정도까지만 상승을 해도 추세는 완전하게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1차 목표가 7만 원, 손절가 54,900원으로 제시해 드릴 테니까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밥켓을 탑픽으로 주셨는데요. 팀장님 하나 좀 궁금한 게 네. 두산밥켓도 그렇고 아까 제가 앵커 브리핑에서 현대건설기계나 네. 건설기계 쪽은 이제 실적 발표 앞두고 있잖아요. 네. 뭐 전부 다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기억은 건설기계들은 실적 나올 때까지 주가가 좀 좋게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기대감 때문에. 아니면 실적 발표하고 실적이 좋으면 한 번 더 튀는 이런 패턴을 보여주는데 이번에는 건설기계 업종들 실적 괜찮을까요? 건설기계 업종이 뭐 실적이 나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 우리나라 쪽으로 한정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네. 실적은 안 좋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미 해외 쪽에 판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실적은 나름 괜찮을 것이다. 하지만 실적 베이스로 올라간 게 좀 그러니까 한정적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면 되레 실적이 발표가 되고 더 올라갈 확률이 높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실적 이전에 주가가 미리 선제적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많이 올라간 부분이 세론으로 작용이 되면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네. 아직 주가가 3분기 실적에 대한 거를 반영을 두산마켓도 그렇고 HD 현대건설기계도 잘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되레 실적이 좋다라고 하면 실적 발표 후에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대건설기계든 두산마켓이든 실적을 조금 잘 체크를 하면서 저희가 대응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 손창희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팀장님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네.
미국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무역 담판을 앞두고 한미 간 이견을 미리 정리하려는 의도다.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기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펀드 MOU 체결 전엔 관세 합의 없다는 입장을 철회하고 에이펙 이전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 합의문 발표를 검토 중이다. 핵심은 외환시장 안전장치다. 한국이 10년 분할 투자를 제한하자 미국은 일부를 원화로 받고 이를 담보로 달러를 조달하는 방식으로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태도를 바꾼 배경엔 미중 무역 전쟁이 있다. 중국의 수출 통제 강화로 동맹국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인 한국과의 갈등을 길게 끌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완전한 합의까진 여전히 불확실하다. 미국이 여전히 직접 투자를 고수하고 있고 대두 수입 확대 등 추가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자, 마켓나우 3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 코스피는 강보합권 수준에 좀 그치고 있고요. 코스닥은 약보합권 수준 조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코스피는 강한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지금 코스피는 장중에 조금 0.4%대까지 오르다가 탄력은 줄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다 상승부를 켜고 있는데 대형주 위주로만 좀 상승이 나오는 패턴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이 크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은 여전히 코스피 현물은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선물 시장에서는 오늘 3천억 원 넘게 매도하니까 지수가 좀 올라가기 힘든 것으로 보이고요. 화학주나 LG화학 오늘 10% 넘게 올라가고 있고 2차 전지,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이 잘 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이 잘 가니까 코스닥 쪽에서든 코스피든 오늘은 2차 전지, 화학 이쪽으로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네요. 자, 시장의 분위기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제 오늘 종목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더 살펴보면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종목 레이더 오늘은 GL 리서치의 박창윤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대표님. 이 시간에 뵈니까 또 새롭네요. 그렇네요. 자, 그러면 오늘 또 박창윤 대표님은 요즘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 저희 오늘은 3부는 종목 위주로 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네. 어떤 종목 보고 계실지 주목하고 계실지 박창윤 대표의 시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레이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첫 번째는 역시 반도체입니다. 한미 반도체를 요즘 집중하고 계시군요. 한미 반도체 너무 잘 가네요. 다시. 너무 잘 가는데 그래도 더 잘 가지 않을까. 더 잘 갈 거다. 네, 이유 있는 상승이다. 이유는 뭘까요? 그 상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찾아봐야 되잖아요. 네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키 맞추기예요. 키 맞추기. 그리고 두 좀 번째 쉬었죠, 한미 반도체. 많이 쉬었죠. 여타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가 역사적 고점이다. 혹은 단기간에 최근에 한 두어 달 동안에 적게는 7, 80%에서 많게는 100% 이상씩 그렇죠, 상승을 할 때 한미 반도체는 그동안에 못 가다가 근래 한 2, 3주 그러니까 추석 연휴 전후 해가지고 최근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키 맞추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유 있는 상승이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에 따른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잘 갔던 이유는 뭐였죠? 결국 TC 본더 때문이었죠. TC 본더가 글로벌하게 지금 90% 이상 점유를 하고 있었던 가운데 실질적인 경쟁자가 거의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반도체 장비주다. 그쵸. 이런 별명이 있었죠. 그쵸. 그러면서 PR이 70배가 넘어가는 모습이 나왔었고 하지만 어떻게 되었었죠? 경쟁자가 진입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특히나 국내 같은 경우도 하나 비전, 네. 자회사인 하나 세미텍 같은 경우가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에 따른 경쟁력, 즉 독점에 대한 멀티플 프리미엄 자체가 훼손이 되면서 크게 빠지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공정 공시를 통해서 26년도에 이주하겠다 하는 부분이 다소 흔들리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유독 빠졌었죠. 하지만 최근에 이유 있는 반등, 이유 있는 상승, 그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시장에서는 조심스럽게 하나 쪽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TC 본더에 대한 경쟁력, TC 본더에 대한 제품력에 대한 의구심 이런 부분이 같이 나오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검증된 장비인 하나 반도체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즉 그에 따라서 최근에 그동안 과거의 사례를 보면 하나비전 롱의 한미 반도체 숏이었다면 최근에는
하나비전 숏에 한미반도체 롱 역전됐어요.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못 갔었던 종목의 키 맞추기가 1번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에 따른 경쟁력이 다시 한번 재부각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한미반도체 이러한 모습이 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한미반도체가 TC 본도만 하는 쪽은 아니잖아요. 비전 플레이스먼트 이 관련된 이제 비전 플레이스먼트 검사 장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1위 점유를 하고 있는 원래의 캐시카우이기 때문에 최근에 업황이 돌아서면서 최근 이런 공정 장비에 대한 캐파 투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에 따른 후공정, 캐파 투자에 따른 또 이런 증설에 따른 수혜도 비전 플레이스먼트 검사 장비 이런 부분에도 같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한미 반도체가 하나의 중요한 그 반도체 소부장이 대장이 되지 않을까. 거래 대금을 보시더라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바로 밑이 한미 한미반도체예요. 네. 맞아요. 네. 그러한 모습이 최근에 한 2, 3주 동안에 꾸준히 나타나는 이러한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IT 소부장 오늘 가장 첫 번째 종목으로 한미반도체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러면 한미반도체 지금 오늘은 조금 쉬지만 최근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정도의 오늘 같은 조정에도 매수해도 괜찮다고 보세요? 저는 오히려 지금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날, 오늘같이 지금 현 시점 한 1.9% 정도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같은 날 우리가 코를 건다고 하죠. 즉 초병을 띄운다고 표현을 하는데 네. 보초병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1.9% 정도 빠지고 있고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IT 소부장 빠지는데 오히려 반도체 투탑은 굳건하거든요. 그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라가는 오늘도 모습이죠. 올라요. 오늘도 올라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그 다음의 거래 대금을 기록하고 있는 한미 반도체가 빠질 때가 오히려 신규 접근하기 위한 좋은 시점이고 없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고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도 분할로 오히려 조금 사고 싶었는데 물량을 못 늘리신 분들 이런 분들도 오늘 조금 물량을 추가 늘릴 수 매수도 있는 괜찮다? 네, 그런 날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첫 번째 반도체 종목으로 골라주셨네요. 삼전, SK 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도 한미반도체를 한 스푼 더 담가도 괜찮을 정도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종목은 뭔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도 반도체 쪽이네요. 넥스틴입니다. 장비주를 주셨네요. 소부장도 어쨌든 이제 이 두 갈래더라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들고 있어도 소부장을 더 추가로 사야 된다. 맞아요. 라고 욕심이 있는 분들이 계시고 삼전, SK하이닉스를 못 가지신 분들은 소부장이라도 건져야 된다. 약간 이런 심리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둘 다 소부장을 사야 된다는 그쵸, 그 예. 포모 혹은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절박함 이런 것들이 그쵸. 느껴지는 것 같아가지고요. 결국은 이제 이런 거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외인들의 수급을 중심으로 코스피가 갈 때 코스닥 못 갔고 그러니까 코스닥 종목 안에서 이제 IT 반도체에 같이 묻어 있는 이런 주요 종목들을 사야 되겠다. 즉 주도 섹터 따라가야 그쵸, 되겠다 따라가야죠. 하는 이런 그 투심의 반로가 그에 따른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한미반도체 점검을 할 때요. 네. 포인트는 뭐냐면 최근에 유독 많이 올라왔고 거래대금이 실리는 종목 안에서 시장의 오해에서 비롯된 이러한 부분이 일부 해소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최근 한미반도체가 강하게 올라왔다면 최근에 IT 소부장 내에서 다 같이 이렇게 올라올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못 갔었던 종목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네. 전 두 번째 종목인 넥스틴이 그 답이라고 넥스틴이요?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이 시간은 아니지만 이데일로 네, 저랑 와가지고 넥스틴 얘기하셨었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리포트도 발간을 네네. 했고요. 그러면서 넥스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포인트는 이거였어요. 웨이퍼 인스펙션, 즉 웨이퍼 패턴 검사 장비가 전공정 장비였다면 뭐 크로키나 아스피어나 이런 후공정 검사까지도 추가적으로 확산이 되는 맞아요. 모습이 나타나면서 기존에 이제 전공정 원툴이었다면 이제 후공정까지 같이 갖추고 있는 이런 기업이다. 그리고 이런 웨이퍼 인스펙션은 이런 수율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선단 쪽으로 넘어가는 부분, 파운드리 쪽이나 낸드나 할 거 없이 이런 부분에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이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이에 따른 투자 포인트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렇네요. 그러한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계속 심화가 되는 모습이 나오고 네네. 있잖아요. 그에 따른 반사이까지 얻을 수 있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 머릿속에 바로 스치는 게 바로 넥스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글로벌 1위 이쪽의 웨이퍼 인스펙션 검사 장비는 KLA라고 하는 미국의 검사 장비 업체가 네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를
좀 어느 정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이 검사 장비가 바로 넥스틴이 하고 있는 에이지스 검사 장비고요. 에이지스 시리즈 들어가는 검사 장비고 단순히 국산화뿐만이 아니라 실제 중국 쪽의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 장비가 이제 못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 넥스틴의 검사 장비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미국 장비를 못 쓰니까, 못 쓰니까. 대체제로 우리 걸 쓴다. 맞아요. 그러한 흐름이 같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미중간은 치고받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네네. 가운데 IT 소부장 내에서 못 갔었던 종목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 안에서 넥스틴이 하나가 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종목으로 넥스틴 준비를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넥스틴은 아직 저도 차트 보니까 주가가 아직 뭐 다른 반도체 장비처럼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가격 맞아요. 전략 어떻게 잡고요? 많이 못 가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이제 가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많이 눌려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같이 시장 전반적으로 IT 소부장 조정이 나올 때 대략 한 51,400원이라면 충분히 지금 현 시점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현 시점으로부터 대략 한 30% 정도 업사이드 감안을 해서 네네. 64,000원까지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한 10% 정도 손절 라인 잡고 대략 한 47,000원까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와 넥스틴 반도체 관련해서 두 종목을 역시 뭐 지금 시장이 대세니까 네. 좋은 종목 두 가지를 공개를 해주셨고요. 자, 다음 세 번째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공개합니다. 자, LG에너지 솔루션도 관심 많으십니다.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뭐 저도 관심 많고요. 사실 LG에너지 솔루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막 어제 이번 주부터 불이 붙기 시작했는데 이걸 추세적으로 계속 갈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2차 전지가 하도 양치기 소년처럼 올라갔다가 다시 빠지고 이런 걸 반복했으니까 맞아. 어떻게 봐야 돼요? 사실 23년도 이후에 시장의 주도 섹터에서 한 발 물러난 이후에 그동안에 올라갈라 치면 항상 떨어지는 모습이 그러니까요. 2년 넘게 되풀이되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결론은 현 시점에서 그래도 미어도 다시 한번 기회는 줄 수 있겠다. 트레이딩 바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트레이딩 형식으로? 네, 트레이딩 바이. 왜냐하면 비중을 실어가지고 바이 앤 홀드로 계속 끌고 가기에는 아직까지 시장의 주도 섹터는 반도체와 반도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AI 인프라를 제공을 하고 있는 뭐 전력 설비를 비롯한 이러한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차 전지가 이번 주에 리포트가 쏟아져 나왔는데 맞아요. 그 뭐라고 제목을 달았냐면 나도 AI 인프라 수혜주입니다. 네. 아, ESS? 그렇죠. 네. 딱 거기에 들어가요. 이번 주 재미있는 게 하나 키워드를 꼽자면 지금 AI 인프라 수혜주라고 볼 수가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번 주는 AI 인프라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섹터 확산이 나타났어요. 기존에는 반도체만 갔었다면 이번 주 들어서 전력 설비가 갔죠. 전력기기 같죠. 전선이 갔죠. 대한광통신 이런 친구들이 그쵸, 갔죠. 심지어 여기 들어가는 통신까지도 예, 같이 그쵸, 올라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통신이 올라가고 연료전지 올라갔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올라갔던 게 ESS 올라가면서 한종 NCS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2차 전지 이런 종목 안에서 키 맞추기와 쇼커버가 들어오면서 나도 AI 인프라 수혜주입니다. 왜? 네. 전력 원활하게 공급을 하기 위해 ESS가 필요한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은 바로 2차 전지입니다. LFP. 이렇게 하더라고요. 거기에 LG 에너지 솔루션 갖고 온 이유는 2분기에 AMPC 보조금 제외하고는 실제 수익 나는 것 자체는 거의 우리가 똔똔이라고 표현하는 BP 정도 수준 16억 정도였거든요. 그렇죠. 지난 분기 때. 2분기 때. 근데 이번 3분기 실적 우리가 브레이크다운 해봤더니 AMPC 보조금 제외하고도 2천억이 넘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업황도 조심스럽게 좀 돌아서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완전히 업황의 턴어라운드다, 비중을 실차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고 현 시점에서 트레이딩 바이는 가능하지 네네.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은 만약에 뭐 추세적으로 가야 하는 건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지금 당장은 길게 가져가는 비중을 왕창 싣는 건 좀 약간은 리스크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가격 전략을 목표가 얼마다, 손절가 얼마다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 만약에 이렇게 이번 주에 가지고 계신 분들, 접근하신 분들이 단기간에 급등을 해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익절가 이런 부분은 5일선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할 경우에 팔자. 좀 이렇게 익절가와 그리고 이제 손절가도 같이 제시를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은 좀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2차 전지 쪽은 수익을 실현하고 다음 추세를 좀 보는 네. 전략을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또 네 번째 종목 바로 갈까요? 다음 종목은 뭔지 공개하겠습니다. 산인전기. 자, 그쵸. 이번에는
아까 말씀해주신 그 궤를 같이 하는 거죠. 전력기기 AI 쪽의 인프라 관련해서 자 이제 AI 전력기기 쪽도 많이 올랐으니까 이거를 나도 담아야 되는데 못 담으신 분들은 또 그럼 뭘 사야 되나? HD 현대 그쵸. 일렉트릭이랑 효성중공업은 너무 비싼 것 같고 맞아요. 다음으로 LS냐 산일전기냐 이런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약간은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HD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게 되는 초고압 변압기 쪽이라면 산일전기는 우리가 이런 중저압 패드 변압기라고 해가지고 배전 변압기 쪽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번 주에 ESS가 올라가다 보니까 ESS 쪽에 들어가게 되는 특수 변압기를 하는 쪽이다 보니까 산일전기가요? 약간은 궤를 달리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HD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갈 때도 산일전기는 계속해서 빠졌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산일전기는 이제 뭐 버린 패냐 막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이렇게까지 못 갈 종목은 아닌데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독 못 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제하고 그제 이틀 만에 거의 한 30% 올라왔어요.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서 이제 쇼커버와 키 맞추기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밸류에이션 메리트까지도 부각이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산일전기는 이 튼이 지금 현재 PER이 26년 기준 PER 자체 24배 정도의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HD 현대 일렉트릭도 마찬가지로 24배, 효성중공업도 대략 한 22배, 23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그러네요. 지혜 베르노바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40배가 넘어가니까 10배로 치더라도. 근데 산일전기는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요? 산일전기는 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년 기준 16배. 근데 ROE는 36%. ROE가 36% 나오고, 죄송합니다. ROE가 대략 한 30% 나오고, 영업 이익률이 한 36% 나와요.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전력 설비 안에서 영업 이익률과 ROE가 제일 높은데, PER 자체는 HD현대 일렉트릭이 24배일 때 이 친구는 16배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 한 30% 올라오니까 현재 20배 언더까지, 그러니까 한 19배에서 20배까지는 올라왔지만,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가 남아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오늘 산일전기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일전기는 오늘 또 조정이 좀 꽤나 또 깊게 나오고 있고 수급을 보면 연기금이 굉장히 많이 저는 담는 거를 또 주목을 했습니다. 네. 산일전기 이 전력기기 쪽까지 봤고요. 마지막 한 종목 다 봐야죠 그래도 대표님. 그러니까 간단하게 마지막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일까? SK 이터닉스요. SK 이터닉스는 어떤 면에서 주목하고 계신가요? 결국 연료전지죠. 연료전지. 연료전지에서 글로벌 선도 기업 SOFC 쪽에서는 당연히 첫선에 꼽히는 게 블룸에너지. 블룸에너지 항식 한국의 공식 파트너사가 SK 이터닉스입니다. 아 그래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블룸에너지의 고효율 에너지 연료전지의 국내 공급권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네. 이걸 공급권 자체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가 최근에 SOFC 실증을 하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이에 따른 레퍼런스는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국내 데이터 센터 아마존 등 짓는다고 하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 24시간 상시 전력을 넣기 위해 연료전지를 들어오게 된다면 이미 검증된 블룸 에너지 걸 갖고 오게 되는데 그때 국내 독점적인 공급권을 보유하고 있는 쪽이 바로 SK 이터닉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좋네요. 그러면 이터닉스는 아직은 뭐 시장에서 확연한 반응은 안 보이는 못 보여준 것 같아요. 가격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시점에서 저는 어제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한 네. 23,000원대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현 시점에 우리가 충분히 비중을 네. 한 5에서 10% 정도라면 포트폴리오에서 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고 목표가는 36,600원, 손절가 22,000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K 이터닉스까지 역시 이 주는 AI 투자 관련된 종목들을 막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고 종목을 보면 느낌이 옵니다. 오늘 GL 리서치의 박찬윤 대표와 함께 좋은 종목들 한번 골라봤는데요. 대표님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이제 매주 금요일에 잘 뵙겠습니다. 네, 자주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들은 여기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한 주의 마지막 장 마칠 때까지 이데일리 TV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더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